최종 의견 165회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아, 네. 네, 저는 네. 그러게요. 저는 김학휘 기자입니다. 그리고 김선재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김선재입니다. 네, 정현석 변호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석 변호사입니다. 네, 그리고 김선욱 변호사님도. 안녕하세요. 김선욱입니다. 너무 똑같은 거 아니야? 이상한 색깔. 복사 붙여넣기. 김학기도 해봐요. 김학기 기자. 안녕하세요. 김학휘입니다. 귀엽게 하는 거 봐. 아침부터 귀엽게 해요. 약간 고객센터 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오늘 회차부터 좀 녹음을 하고 있어요. 카메라가. 녹화. 녹화 아닌가요? 녹화. 네. 말모이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어를 너무 못하는데. 말모이 재밌어요? 저 안 봤는데. 안 봤어요. 말 모이 주는 거밖에 못 봤어요. 옷이 너무 귀여우시네요. 아, 죄송합니다. 오늘 전에. 근데 그 강아지가 뭐예요? 시바견이에요? 시바견이요. 시바. 네. 시바. 황색 시바. 옐로우 시바. 이제 옷도 이제 보겠다 청취자들이. 간빠떼. 아 근데 이거는 근데 약간 욕하고 싶어서 시바 옷 입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욕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싫어하는 영상이 사람. 나간다고요? 근데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 녹음 지금 5분 전에 알려준 거잖아요, 김 기자님이. 갑자기 웬 영상이에요? 이게 뭡니까? 저도 10분 전에 알았어요. 이거 카메라 등 촬영 이용죄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막 찍어도 됩니까? 고소하십시오. 저 얼굴이 저는 수치스럽단 말이에요. 찍지 마세요. 수치스러운 되게 부위를 모자이크 지금 처리 여기만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뭐 본인이 원하시는 거 지금. 그거 안 돼요? 품을 드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 급이 아니야? 우리는 그 정도 가치도 없습니다. 수정의 가치도 없어.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게 숨어 있습니다. 저는. 저희가 팟캐스트 이제 녹음해서 매주 올라가는데 너무하네, 진짜. 이번 회차부터는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이제 SBS 뉴스 채널에 업로드를 해볼 계획입니다. 재미없으면 안 올라가고요. 그럼 안 올라가겠네요. 이거 재밌겠어요. 아니 근데 저는 뭔 재밌냐, 이거 재미보다 들으면? 걱정되는 거는 약간 우리가 이동을 하거나 화면상에서 정 변호사는 맨날 지각하는데. 저 오늘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오늘 정시 출석이죠. 정시는 아니고요. 9시 5분에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9시 4분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거짓말을 못 하겠네요. 네. 네. 화장실 가고 이런 거. 다 드러나요. 그건 자유롭게 가시죠. 화장실을 못 가는구나. 어떻게 뭐 갈 수에 있죠. 과민성 대장 어떡합니까? 일주일을 잘 지내셨나요? 다들 대답이 없으시네. 다들 망했어? 잘 일주일? 지냈습니다. 어제 놀러 갔다 오셨어요? 네, 어제 회사 변호사들이랑 강릉에 갔다 왔어요. 유부남 4명이서. 맞아. 유부남 눈 애아빠. 오는데 가셨더라고요. 네. 다들 애아빠들이에요. 애아빠. 네. 육아의 자유를 어떤 얻으신 건가요? 자유보다는 어떤 육아의 고충과 어떤 그 아내의 어떤 고충을 헤아리면서 헤아리면서 서로 이렇게 반성하고 더 열심히 하자. 근데 애를 그냥 아내한테 맡기고 놀러 간 거잖아요. 그렇네? 그렇지. 아내들끼리 놀러 가라고 하고 본인들이 애를 봐준 게 아니라 아니 한 번씩 해주겠죠 그렇게 그렇게 해주시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부터 해야죠. 예. 규칙을 만들었어. 오늘 결심하지 마. 네, 오늘 열심히 했죠. 네. 아니, 어제 받아보면서 결심했어요. 다음에 아이를 데려오자. 각자 다. 그치. 남자들. 아이를 되게 데려와서 좋다. 엄마들에게 자유를 그 준다고 좋은데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이랑 같이 오고 싶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쵸. 네. 정말이에요. 네. 전 요새 판결문 다운받아서 보고 있는데 거기 법원 홈페이지에 네. 이제 형사 사건도 임의어 검색해서 판결문 다운되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네. 올해 1월부터. 네. 그래서 제가 뭐 별 생각이 없다가 하나를 다운받아서 봤어요. 1,000원이잖아요 한 건에. 다운을 받았는데 약간 신기하더라고요. 형사 사건을 그냥 인터넷상에서 검색해서 쭉 볼 수 있다는 게. 비실명 처리해서 다운받은. 네, 다 비실명 그렇죠? 돼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막 몇 개 보다 보니까 벌써 10,000원 넘어갔어요. 아, 그래요? 무슨 인형 뽑기 같네요. 아니, 네. 약간 몇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를테면 살인 검색해서 대충 이게 주요 내용 나와 있으니까 좀 이슈됐던 거 보는데 그걸 노린 거구나 사법부가 돈 벌려고. 그러니까 너무 근데 1,000원이라 비싸요? 싸게 생각했는데 많이 쌓이니까 그러니까 야, 이게 돈이 인형- 너무 많이 들어요. 이게. 인형 뽑기랑 똑같네. 그렇죠. 1,000원이나 받네. 원래 1,000원이라고 하던데. 원래 1,000원이긴 해요. 예. 요즘 1,000원이 그렇게 비싼 돈은 아닌데. 근데 비실명을 하더라도 성별도 안 나오고 너무 화가 났더라. 이게. 그냥 A, B, C, D로 1,000원을 처리하니까. 냈지만 완전 ABC대로. 피해자가 여성일 때 중요한 범죄는 성별 나오지 않나요? 폭행죄 같은 거는 피해자가 여성인지 이런 건 나오던데. 피해자는 가라고 나오고 이렇게 나오네. 피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피고인이 안 네, 나온다. 피고인에 대한 성별을 잘 모르겠고 연령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이제 데이터 저널리즘 팀에 있으니까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막 보다가
좀 공개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10,000원은 저 안 되나? SBS 사장님이 내주신 거죠? 네, 그거 아니야, 저 개인적으로 궁금증 때문에. 취미인 거야 이거 취미. 요청을 해서 좀 연말정산 어떻게 하시죠? 10,000원. 근데 그러면 이런 거 어때요? 막 10개 보면 1,000원 할인 이런 거. 어때? 법원에서? 세트로 묶음으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약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모르셨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법원 홈페이지 가서 이제 뭐죠? 그 대국민 서비스 찾아가면 사건 열람 신청하고 있죠. 되게 간단하게 볼 수 있더라고 판결문. 그렇죠.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궁금한 사건은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 비실명 처리가 돼 있으니까 이를테면 살인 아니면 뭐 성범죄 키워드로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으니까. 저는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나 혐오 표현에 약간 좀 꽂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판결문 중에 혐오도 검색해봤는데 네. 많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임의어 검색에 혐오로 걸리는 판결은 많이 없어요. 그 용어를 잘 안 쓸 것 같아. 판결문 안에다가 뭐 약간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안 쓸 것 같은데. 그 혐오 치면 성범죄가 계속 나오더라고. 혐오스러운 뭐 그런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예, 여기까지 저희 근황은 그렇군요. 뭐 다른 뭐 약간 청취자들한테 정보 주실 만한 거 없으시고요? 없어요. 오늘 뭐 그냥 청취자들도 자기 정보를 이제 스스로 좀 얻어야 돼. 소리야. 네? 나한테 말 시키지 말라고. 잠이 덜 깨셨네. 우리 방송인데 말 시키지 댓글 말라고. 많이 달아주시면 안 돼요? 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안 될까요? 댓글요? 애원한다 이제. 댓글 요즘 악플밖에 없던데 우리 댓글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댓글은 악플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근데 김선재 아나운서 사진 올리고 했잖아요 댓글로. 아 나 그거 뭐야 빵 터졌어 진짜. 나 그 사진 처음 봤거든요. 과거 사진. 정망스럽게 웃을 수도 없네. 그 대학 내일 제가 신문. 그때는 약간 별로였지만 더 어릴 땐 좀 귀여웠습니다. 애기일 때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아니 뭐 완전 사실- 애기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단체 카톡방에 제가 저 한두 살 때 사진 보냈거든요. 우리가 더 어릴 때 사진 보내달라고 안 했는데 그 지금 본인의 지금 어릴 때 한 20살? 21살? 20살 그때 사진이 지금 공개되니까 그게 못생겨가지고. 자신이 못생겼다고 생각하나 그래? 봐요. 네. 전혀 저는- 그렇지는 않. 그때가 어떻게 얘기해야 낫나요, 되지? 혹시? 근데 그때가 낫다고 해도 욕 같아서 뭐 어떻게 말을 못 해야 되는. 그래서 더 귀여운 시절의 사진을 보냈잖아요. 제가. 너무 퇴행한 거 아니야 한 살은? 그러니까 한 살, 두 살. 뭐 18 이런 거 보여줘야지. 한 살은 너무 그때는 귀와. 암흑기예요. 너무 못생겼어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없어. 암흑기가 그 중고등학교 때가 암흑기예요. 네, 진짜 못생겼어요. 제가 봐도. 그래. 중고등학교 때요? 네, 제가 봐도. 그냥 뭐 자연스럽게 얼굴이 변한 거죠. 그런. 네, 그냥 그렇겠죠. 사춘기 때 그냥 너무 못났. 손댔을까봐? 아니 전혀 그런 원래 손대신 것 같지 남자, 여자 않아요. 손대면 이렇게 안 되죠. 아니, 또 더 그런 말, 낫게 되지. 아니, 그것도 아니고 왜 얘기가 자꾸 꼬이죠? 네, 산으로 가니까 좋게 얘기하고 싶어, 넘어가야겠다. 좋게 얘기해 주고 싶었는데. 궁금하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한 살 때 사진 올려드릴게요. 우와. 댓글 없어서 되게 슬플 것 같은데. 미끼를 물었다. 댓글 다시는 분들도 전문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법률가신가? 뭐 이런 생각 들 때도 그렇죠. 있고 메일 보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죠. 약간 네. 변호사님인가? 뭐 댓글 아니면 메일 뭐 이런 메일이나 댓글에서도 자기 막 궁금한 사건 있는 거 막 물어보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하고. 저도 자기 사건 해결하려고 해결하려고. 변호사네. 네. 판사님이 보내시나? 선재 아나운서가 여러분 댓글 달면 1살 때 사진 올려주신다고 했고요. 저도 댓글 달아주시면 41살 때 사진 올려드리겠습니다. 41살 때. 꽤 됐어요. 20년 전 아니에요? 꽤 됐. 20년 전 사진 아니에요? 41살이 20년 전이면 나 지금 지하철 무료로 타고 왔어. 왜 그러신 이래. 거 아니었어요? 나 그렇게 알았는데. 나 양보 받고 왔어. 노약자석에. 지금 만약에. 지금 나이가 몇 살이시죠? 지금 예순. 연세가 연세. 저 6.25 봤잖아요. 막 이러고 씨. 꿈에서? 그만해. 네, 그만하고 넘어갈게요. 네. 네, 청취자 사연으로 가겠습니다. 포털 뉴스를 보는데 여가부에서 성범죄 조사권을 달라는 식으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말이 좋아 조사권이지 수사권을 달라고 하는 것 같던데 이거 굉장히 반헌법적인 발상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올려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헌법에 경찰과 검찰에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조사권이라고 우회적으로 말은 하지만 실은 여가부가 수사권을 달라고 떼쓰는 거 아닌가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는 김선욱 변호사님이 전문가시지 않나요? 전문가. 예. 어제 여가도 즐기고 오셨고. 대박이다 여가를 진짜. 즐기고 왔죠. 네. 네. 일단은
그 우리 보통 그냥 경찰서에서 보는 경찰 말고도 특별 사법 경찰관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뭐 맞아, 노동이나 철도 이런데. 그렇죠. 맞아. 철도 뭐 노동 지하철도 있나요? 식품 뭐 이런 쪽에서 네네. 그쪽은 이제 그 해당 공무원이 해당 분야에 대해서만 수사권이 있어요. 뭐 조사도 할 수 있고 이런데. 약간 전문성이 필요해서 그런 그렇죠.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제가 아직 이 여성가족부 이게 뭐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고 뭐 정확히 법이 어떻게 나온지는 알 수가 없지만 요거는 제가 보니까 수사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노동이나 뭐 저기 어디죠? 뭐 음식 뭐 식품위생법 이런 거는 이제 특별 사법 경찰관이라고 해서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있어요. 형사소송법에 뭐 산림, 회사, 전매, 세무, 군 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해서 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서 정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보는 경찰들 외에도 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여가부에서 특별 사법 경찰관을 따로 규정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냥 직권 조사라고 이게 수사란 말을 안 쓰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사실 조사 부분이 좀 제가 보기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죠. 여기 지적하신 것처럼 통상적으로 이제 수사와 조사를 되게 조사를 받는 사람과 수사를 받는 사람이 구분을 잘 못하거든요. 아 이거를 되게 왜냐면 조사는 강제적인 권한이 없죠. 뭐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이런 거 조사할 때는 네. 그 강제적인 걸 그렇죠.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임의적으로 이제 제출을 진술을 하고 한다든지. 임의적으로 뭐 증거를 제출한다거나 이런 건 가능한데 강제적으로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뭐 체포를 한다거나 이런 건 못 하거든요. 아마 이것도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조사 부분이 좀 애매한 거는 이제 조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 조사하는 사람이 고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를 받는 것처럼 압박을 느끼고 조사를 받으니까 이걸 좀 뭐 아마 그렇죠. 절차는 근데 그렇게 되겠죠. 만약 이제 보통 사람이면 물론 이제 뭐 성범죄자가 나쁘다 이건 뭐 당연하지만 그런 단순한 결을 떠나서 그 조사 국가기관이고 조사하겠다 네. 범죄에 관해서 그러면 수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럼 원래 임의 제출도 그냥 우리가 수사도 예전 그쵸. 과거로 좀 몇 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경찰이 달라니까 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자기 절차 자기가 그거를 꼭 줘야 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런 그러니까 뭐 범죄가 성범죄가 됐든 무슨 범죄가 됐든 물론 이제 성범죄의 특수성이 좀 있긴 해요. 네. 정말 좀 뭐랄까 좀 암수성이 좀 강하고 또 지금 또 뭐랄 그 죄질도 나쁜 거죠. 사실 다른 범죄도 그렇긴 한데 절차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제출을 뭐 임의로 하는 거라 거부할 수 있다든지 그렇죠. 뭐 그런 진술도 거부할 수 그런 있고, 얘기들을 뭐 당연히. 하겠죠. 네. 텐데 특히 제출 같은 경우는 거부할 수 있는 건데 예전에는 경찰이 그거 좀 줘봐 휴대폰 이러면 다 줬잖아요 그냥 그렇죠. 경찰이 달래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될 우려가 있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잘 모르겠네요.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사법농단 관련 수사하면서 판사들이 굉장히 많이 참고인으로 왔거든요. 한 몇십 명이 왔다고 하는데 그 당시 이제 판사들이 이제 고충을 안 거야. 자기가 형사 재판을 할 때는 아니 왜 이런 증거를 뭐 자기가 왜 임의 제출하지? 뭐 거부할 수 있잖아라고 했다가 막상 검찰 조사 딱 와서 판사님 임의 제출하시죠 하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바로 이제 핸드폰 보내주고 이랬다는 거야. 판사가 설마 네, 아니 진짜 그랬다는 그러니까 이 거야. 분위기를 안 거지. 분위기를 분위기는 알았겠죠. 네. 근데 실제로 이 조사라고 하지만 고발권이나 이런 것들이 담보가 돼 있기 때문에 웃기네. 굉장히 이제 조사받는 입장에서 압박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게 네. 잘 제어를 하고 조사받는 사람도 아 이거는 분명히 이게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면 아 그러면 고발을 하셔라 이렇게 정식으로 이의 제기하시고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직접 조사권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뭐 결정 발의를 한 건가요? 하고 이게 있죠. 할 계획. 뭐 찬성하시나요? 저는 뭐 찬반 좀 제가 좀 조사를 하고 알아봐야 되겠지만 네.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여가부 뭐 여성부라 그러면은 유명한 막 짤들도 있고 되게 인터넷에서는 뭐 무슨 희화되죠. 희화돼서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뭐 여성운동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저도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여가부나 여성부나 잘못하고 있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었겠죠. 근데 좀 여성가족부나 여가부에 대해서는 좀 실제 그들이 하는 활동 내용보다는 많이 좀 비하되고 좀 오해된 게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런 걸로 좀 댓글을 유도해야 되는데 이런 거 좀 댓글 믿기가 되거든요. 네. 댓글이 막 붙을 것 같다. 이런 거 좋아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런 정도 던져줘야 또. 근데 뭐 여가부에 죄송합니다. 여가부에 조사권을 주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인 발상이고 이런 건 아닌 것 그런 같아요. 건 아닌 것 왜냐하면 같아요. 인권위 같은데도 조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지금. 그러니까 좀 더 강하게 말하면 필요한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결국에는 뭐 모든 법이 그렇겠지만 어떻게 이걸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 실제에서. 운영을 뭐 잘해야 이거를 돼요. 수사처럼 운영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렇게 설마. 하면 안 되죠.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인권위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가부도 그렇게는 안 하겠죠. 만약 그렇게 하면 진짜 그 고전 짤처럼 또 생기는 거죠. 항상 조사권을 행사하는 이제 기관들이 뭘 발표나 하거나 할 때 보면 네. 저희가 수사권이 없어서 뭐 조사권밖에 없어서 그 한계로 여기까지밖에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 네. 고발을 통해서 뭐 이제 맞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지길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이제 조사와 수사가 좀 구분이 되고 뭐 그러면 2019년인데 뭐 조사를 수사처럼 하진 않겠죠. 네. 사법농단 그 셀프 조사했다고 우리가 비판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때도 그런 표현을 썼었어요. 그 조사단에서 이제 우리는 강제 수사에 권한이 없는 조사를 하는 상황이니까 이 정도까지 밝혀냈다. 네네. 네. 지금 그런 차원이지 않나요? 근데 이게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게 이게 어떤 간통죄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 처벌하다가 이제 처벌 안 하잖아요. 비범죄화 경향이 있거든요. 어떤 범죄든지 요새 최근에 이 조사는 어떻게 보면은 수사가 되면은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거고, 그러면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뭐 이 사건의 종결에 대해서 다 검찰 결재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사를 하게 되면 그런 식의 어떤 절차가 없으니까. 방금 본인이 조사라 그랬어. 수사가 사건 뭐라고 붙는 거죠, 그죠? 수사가 사건으로 붙는데 조사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어떤 복잡한 절차가 없으니까. 없죠, 조사는 없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약간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내 권한만 남용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볼 애청자입니다. 최종 의견도 3년째 잘 듣고 있습니다. 애청은 안 하나 봐요. 네, 정현석 변호사님의 재미없지만 웃긴 개그 잘 듣고 있대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깐만 이거 좀 짚고 넘어갑시다. 이거 모순 형용 아니에요? 아니, 되게 재미없지만 좋은 웃기다. 편이다. 이건 이런 뜻 같아요. 내용은 재미없지만 그냥 웃기는 놈이네. 약간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다. 저를 한마디로 저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야, 드립니다. 네가 왜 대답을 해? 이 사람이 대답한 줄 알았잖아. 빙의할 어쨌든. 수 있을 것 같아. 네. 제 장인과 장모는 별거 한 지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사실상 이혼 상태인데요. 그런데 함께 살 때 장인이 장모의 명의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돼서 국세를 수천만 원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말고도 장인 명의의 빚이 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혹시 장인이나 장모님 사후 빚이 제 처에게 넘어오지 않게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시의적절한 컨텐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상속을 포기한다. 아버지 쪽을 포기한다. 뭐 이렇게 안 되죠. 사전에 포기하는 건 안 되고요. 돌아가신 다음에 포기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저 아내분 입장에서는 이제 아버님과 어머님 중에 이제 아버님이 빚이 많은 거고 만약에 뭐 진짜로 이혼이면은 그 빚이 어머니한테는 상속이 안 되지만 진짜 이혼을 해도 자식한테는 어차피 상속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이혼을 안 한 상태에서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시는지 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는지에 따라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는 바로 상속을 포기하면 되지만 만약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거 상속을 포기했는데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 안 했어. 그럼 어머니한테 빚이 갔잖아요. 근데 어머님 돌아가시고 또 깜빡하고 상속 포기를 또 안 하면 그러니까 상속 포기를 2번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2번 해야 되는구나. 네, 이제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신 경우는 아버지 돌아가실 때만 포기하시면 되고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돌아가셨다. 부모님이 죽었다라는 걸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할 수가 있는데 또 이게 좀 그렇게 되면은 너무 빚이 있는지 몰라가지고 빚을 나중에 알게 됐을 때는 빚이 더 많다는 걸 알고 나서 따로 특별히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느낌이 장인어른이 이렇게 빚이 많으신 거를 지금 아버님이라고 얘기했네. 아버지가 이렇게 빚이 많은 것을 거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따님이 알고 있을 거라는 걸 주변 사람들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몰랐다 이렇게 비지만 이 주장이 안 먹힐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바로 3개월 내에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특별 한정 승인이라 그래서 빚의 채무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을 구제해 주는 게 있는데 그걸 이용 못 할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망 시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요. 주의할 점 하나만 알려드리면 그 포기를 이게 아버님이 예를 들어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빚도 있지만 재산도 있을 거고 뭐 채권자한테 받아야 될 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버리면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속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게 되면 법정 단순 승인이라 그래서 더 이상 그 부모하고 연을 끊는 상속 포기를 못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게 그 뭡니까? 돌아가시고 예금이 있는데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뺐다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뭐 누구한테 받아야 될 불법행위 채권이나 대여금 채권을 그 우리가 상속이니까 주세요라 받아버리면 매우 위험하니까 그런 거 좀 주의하시고. 저는 궁금한 게 근데 빚은 빚인데 국세도 가족이 내야 돼요? 밀리면?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가족이 내야 하게 돼 있나? 뭐 국세 같은 경우도 채무니까. 예. 뭐 채무의 종류에 따라서는 상속되지 않는 채무가 있었나? 그 물건에 관한 채무도 물건이 상속될 거니까. 예. 이거는 채권자가 국가일 뿐이죠. 국세청일 뿐이죠. 똑같은 거구나. 네. 이 청취자분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고. 네. 돌아가시고 나서. 네. 네. 그러면 화제의 판결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리랜서 홍보 도우미와 매니저 등 500여 명이 활동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운영자인 A씨는요. 2017년 회원 중 한 명이 B씨에게 단체방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행사 도우미로 활동하는 B씨가 이전에 참가했던 행사에서 무리를 일으켰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B씨는 운영진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 며칠 안에 스스로 나가겠다고 했지만 결국 나가지 않았고 A씨는 이 단체방을 운영하면서 얻은 B씨의 실명과 예명, 사진, 휴대전화번호 등을 단체방에 올려서 다른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행위로 A씨는 검찰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서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요. 재판은 A씨가 B씨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공개한 것을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춘천지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될 줄 알았는데 네. 이게 특별한 좀 특이한 판결인가요? 실명이랑 휴대전화 번호는 공개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 17조에 나와 있는데 딱 2개밖에 없어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런데 이 사건은 딱 봤을 때는 이 2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동의가 명시적으로 없었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그러니까 개인정보 수집해가지고 이거를 이게 주체 측에다 제공을 한다거나 해당 도우미를 그런 경우는 당연히 개인정보 제공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개인정보 수집한 목적 자체가 그거니까. 근데 이 2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는 범죄가 되는데. 이제 그건 이제 구성 요건이 이제 성립하는 거고 이제 위법성 부분에 조각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정 변호사님 한번 설명을 좀 갑자기? 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김선욱 변호사님이 잘 얘기하셨지만 동의를 받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예 범죄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을 때렸는데 사람을 때려서 사람이 다치게 되면 상해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피해자가 이미 칼을 들고 날 죽이려고 해서 내가 그걸 막아내기로 했으면 사실 때려서 사람을 다치게 한 부분만 놓고 보면 범죄인데 우리가 그걸 구성요건이라고 하거든요. 구성요건에 들어가지만 정당방위였으니까 정당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래요. 위법성이 없어진다 그래서 범죄가 결국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 판례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범죄의 모든 요건은 갖췄는데 그러나 yes but 그렇지만 사실 왜 그랬는가 해서 공개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당행위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해서 범죄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근데 그 공지에 단체방 공지에
행사를 펑크내거나 등등 상식 이하의 행동 시 이유불문 탈퇴이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개인정보를 단톡방에 공개한다. 그렇죠. 이게 큰 거 아니에요? 미리 알고 그렇죠. 있었다는 것도 엄청 큰 거 그것도 아니에요? 중요해. 그것도 묵시적 동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 자기가 하는 것 공개되고 나간다라는 것에 묵시적 동의도 있는데 이제 이게 고정 사건이라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뭡니까 약식 나왔다가 정식 재판으로 와서 이렇게 한 건데 자세하게 판결문에 나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선재가 말한 걸 강조하면은 아까 김선욱 변호사 얘기한 동의로 봐서 그냥 범죄가 아니라 할 수도 있지만 법원에서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정당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냥 500명 단체 카톡방 상상하니까 싫더라고요. 그 자체가 끔찍해요. 네. 일단 그 부분이 제일 걸렸어요. 나는 그 부분이 제일 눈에 띄었는데 사실. 아 근데 저도 그 생각한 게 예를 들면 그럴 때 있어요. 내가 나가고 말지. 그러니까 만들려고 했어. 이렇게 우리 4명이서 만들려고 했는데 내가 정현석을 초대해야 되는데 정현식을 초대한 거야. 잘못해서. 그래서 네. 식한테 나가달라고 하고 싶은데 그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쫓아낼 수가 없으니까. 네, 쫓아내는 기능이 없으니까 또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500명이면은 진짜 골치 아프겠다. 안 나가면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도 고려했겠다. 다시 만들려고. 여러 가지. 네. 그 만약에 강퇴가 가능하면은 이거를 공개한 거는 좀 미법이 그러니까 좀 처벌 강퇴가 받았. 가능하다면 강퇴를 했겠죠. 좀 공개 안 하고. 강퇴시켰겠죠. 네. 네, 근데 이제 근데 왜 강태기는 없지? 카톡에 만들면 안 되나? 카톡에 물어봐야겠다. 우리 제안해 볼래요, 다 네, 같이? 기능 만들고 기막히 강퇴합시다. 안 돼, 소중한 존재예요. 아, 그래요? 내가 방장할 네. 거야. 그런 거 요즘 좋아하더라 은근히. 아 그래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집중 탐구로 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회차 방송에서 집중 탐구 주제나 이런 거 많이 건의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메일이랑 좀 보내주셨어요, 청취자분들이. 그래서 약간 감사하고 집중 탐구나 이런 주제 고를 때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왔어요? 뭐 낙태죄 이야기도 오셨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이 가장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이제 성인지 감수성 저희가 짧게 이제 안태근 법정구속 그 내용과 함께 성인지 감수성을 짧게 다뤘었는데 이제 조만 뭐 좀 더 보고 성인지 감수성을 테마로 해서 한번 네.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때 드디어 댓글 파티 한번 하겠는데요. 아니 그리고 우리가 또 단티원 공부를 해야 모집합니다. 되는 부분이라서 배부르겠네요. 그거는. 욕 엄청 먹. 공부를 다시 저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해야 대법원 될것 판결부터 쭉 다시 몇 개 네. 판결을 보고 그래서 제가 지금 안희정 전 지사의 판결을 아직 못 봐가지고 아직 검색 안 해보셨나요? 1,000원 아직 안 내신 거 아니에요? 천원 그 판결문은 확정 판결만 나와요. 아. 그래서 대법원 확정되지 않은 판결은 공개되지 않아요.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번 주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서 고민을 하다가 녹취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이건 사실 지난번 방송하고 김선욱 변호사님이랑 커피 마시다가 네. 통화녹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요새 뭐 통화녹음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일반인들이 통화녹음을 많이 하지 뭐 이런 이야기를 맞아요. 하다가 저는 이제 T전화라는 앱을 쓰는데 네. 어플로. 네. 어플에서 그냥 자동 녹음 기능을 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저 까먹고 있었는데 녹음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달, 2달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까먹고 CCTV 같은 거구나 약간. 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쓰는데 놀라셨잖아요. 그러니까 김선우 변호사님이. 저 이게 다른 통신사를 쓰다 보니까 몰랐어요. 그런 게 있는지. 저는 어플을 깔아서 그냥 다 녹음돼요. 그리고 저는 어플을 의도적으로. 1년 지나도 안 없어져요. 근데 나는 휴대폰 그러세요? 용량이 없어서 지워야 돼.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사실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통화하고 끊어 근데 녹음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걔가 나한테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야 내가 그때 그랬잖아. 무슨 소리야 너 다르게 얘기했잖아 하다가 나 녹음해서 들어볼래 하면은 정말 당황할 것 같아요. 야 너 왜 나랑 통화하고 왜 녹음해? 사실 그 사람 그러니까.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을 하는 거니까 오늘부터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난 되게 서운할 것 저는 같은데. 통화를 안 할래요. 정현석 변호사님. 아니 처음에는 큰 뜻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큰 뜻이 없고
T 전화라는 앱을 원래 안 썼거든요. 저는 저는 큰 뜻이 있었어요. 전 일부러 녹음 기능 켜놔봤어요. 아 그래요? 나는 녹음된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원래는 이제 휴대폰에 원래 깔린 전화로 돼 있는 앱을 쓰다가 T 전화 쓰기 싫어가지고 안 쓰다가 쓰니까 녹음이 되더라고 이게 뭐 자동으로. 법적인 걸 떠나서 그냥 서론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내가 이제 김학기랑 통화를 했는데 뭐 별 내용은 없었어. 근데 내가 녹음한단 말을 안 하고 녹음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차원의 문제가 있고 네. 그걸 이제 선재한테 그걸 내가 들려주는 차원의 문제가 있겠죠.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냥 녹음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상대방은 조금 기분이 그러죠. 안 좋아. 아까 선욱 변호사는 서운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왜 서운해? 아니 그냥 뭔가 내가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날 의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녹음한다는 거는 나와의 대화를 그쵸. 내가 혹시 번복할 수 있다는 거를 의심을 하니까 사전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녹음한다는 그런 되게 나쁜 사람이죠. 사과하세요. 나쁜 사람 맞죠? 아니요. 저는 모든 사람을 의심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켜놓은 거예요. 뭐 따로 쓰지 않으시잖아요. 예, 그냥 뭐 쌓여만 가고 이걸 그냥 그런 삭제를 주기적으로 제가 하죠. 그냥 다시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나도. 다시 들을 일이 없어서. 근데 업무상 중요한 건 좀 메모를 할 때가 운전 중에 힘들 때가 있어서 그냥 또 저는 사실 그거예요. 의뢰인 전화해가지고 전화로 막 물어볼 때가 있는데 운전 중에도 그걸 들으면서 좀 메모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녹음을 그냥 해놓는 거죠. 나중에 내가 혼자 다시 들으려고. 근데 누가 내 통화를 녹음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막 개인적인 얘기나 욕은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선재랑 또 이렇게 그렇지. 멀어지네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녹음, 뭐 녹취 이런 걸 한번 다뤄보자. 아, 네. 뭐 그렇게 해서 그리고 전문가시잖아요, 정현석 변호사님이. 그렇죠. 녹취계 선구자시지 않나요? 컬럼도 쓰시고. 내가 뭐 불법행위 선구자야? 제목 뭐예요? 정 변호사님이 쓴 칼럼? 정현석 변호사 칼럼 아니에요? 제목보다 사진이 앞권이었는데 잠깐만. 칼럼별로 제목이 달라요. 아 이게 너무 유치해 지금 보니까 이 칼럼. 그러니까 포털에서 정현석 변호사 녹취 치면 칼럼이 마세요. 3개 나오더라고요. 네. 그 이거를 녹취를 다 요즘 바빠가지고 채팅창도 잘 안 보고 있었는데 녹취를 뭐 한 해 만에 하다가 내 후배 박모 변호사의 칼럼을 딱 가져왔더라고요. 김학기 변호사. 그 2018년에 쓴 거. 아 예. 제가 먼저 썼다 같은 내용으로. 일단 2014년에 내가 쓴 칼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려줬더니 대본을 오늘 제 칼럼으로 그냥 해가지고 예 하지만 저는 그냥 오늘 제가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냥 옆에서 내용 진행하시죠.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거짓이 난무하고 신뢰가 상실된 시대다. 아 표현이 너무 유치하다. 이거 뭐야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정 변호사님 칼럼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런 시대고. 실화임? 네, 그리고 최근에 기사 중에 전 눈에 띄던데 이제 기록이 안 남고 녹음도 안 돼서 보이스톡을 많이 쓴다. 그럴 수 카카오톡에. 있겠네. 카카오 보이스톡. 그래서 실제로 이런가 싶어서 이제 주변에 막 물어보니까 어제 권지훈 기자랑 저녁 먹었거든요. 네. 요새 국회에서도 보이스톡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뭐 서로 이제 국회의원도 그러겠네. 그렇고 옛날에 뭐 예전에 텔레그램 쓰듯이 약간 뭐 그런 식인 거지. 실제로 이런가? 나는 보이스톡은 잘 안 쓰거든요. 선재가 이제 보이스톡으로 저한테 전화하겠네요. 전 번호가 없어서 보이스톡으로 해요. 카톡만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 저기 그 손석희 사장님이랑 저기 프리랜서 기자 간의 뭐 몰래 녹음이 또 공개되기도 했었고. 네네네. 이런 지금 녹음, 몰래 녹음, 전화 통화 녹음 이런 게 약간 좀 보편화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저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이게 합법인가 불법인가 이거부터 좀 따져보고 그 정현석 변호사님이 네. 녹취를 잘하는 방법 이런 거 좀 알려주시고 네네네. 진행하시죠. 그렇게 가보시죠. 그때도 말했는데 이게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완전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아이폰에서는 통화 녹음 기능 없잖아요. 아예 없죠. 그래서 지금 뭐 아이폰 빼고는 통화 녹음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미국 어제 이제 미국에 특파원 갔다 오신 선배랑 이야기하니까 거기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처벌한다고 하더라고요. 녹음을 하는 거를. 네, 녹음을 하고 그러니까 녹음이 일단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우리 국산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그 미국에 수출하는 거는 녹음 기능 없애고 그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몰래 녹취, 뭐 몰래 전화 통화 녹음 이거 법적 효력이 있을까? 이게 어때요? 실제 실무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실제 그러니까 통신비밀보호법이라고 해서 형사적인 처벌은 그 녹음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그거를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냐면 타인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누구든지 녹음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타인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도청이잖아 그거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A, B, C가 대화하는 거를 D가 이제 녹음하는 거죠. 아니면 몰래 듣거나 한마디로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녹음하거나 아니면 몰래 듣는 거를 처벌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대화의 당사자 그죠?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이 통화 녹음이나 아니면 대화 녹음은 적법한 거가 되죠. 형사적으로는. 그래서 형사적으로 처벌이 안 되는데 이제 근데 이제 민사적으로 아까 전에 저랑 이제 정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서운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민사적으로 서운한 건 뭐야? 서운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야, 너 민사적으로 서운하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해야죠. 이제. 네. 그래서 이게 제가 2014년경에 처음 썼던 칼럼인데 그 당시 방송을 보면 이제 변호사들 나오는 방송이 많았어요. 그럼 맨날 나와서 대화 당사자 간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실제 이런 얘기들 진짜 많이 했어요, 변호사들이. 왜냐하면 그게 이제 통신비밀보호법만 생각하고 자기들이 이제 공부할 때 배운 게 그거거든. 우리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국가기관이 와서 도청하는 것도 문제지만 제3자가 남의 대화를 몰래 감청 녹음하면 불법인데 우리 둘이 대화하면서 내가 녹음하는 거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자꾸 권장을 하는 거예요. TV에 나와서. 그래서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형사적으로 지금 딱 김선호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범죄가 안 될 뿐이지 둘이 녹음 대화하면서 그중 한 명이 녹음하는 것도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요. 민사상 불법행위 뜻은 뭐 감옥에 가고 벌금형이 나오고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 위자료 책임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판결문 같은 걸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피녹음자의 동의 없이 피녹음자 녹음 당하는 사람이겠죠. 전화통화 상대방의 통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녹취서를 작성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은 저처럼 그냥 녹음만 하는 거는 불법행위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거를 가지고 재생을 해서 녹취서를 만든다는 건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네. 법원에 증거로 낸다든지 이것 자체가 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회사하고 근로자하고 분쟁을 하고 있었는데 동료 근로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거예요. 누가요? 주인공인 근로자가 예. 동료와의 대화를 아마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회사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법원에 내면 회사 그 소송에서의 상대방이 회사가 그걸 보잖아요, 사장이. 네. 그럼 다른 직원이 지금 욕한 걸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동료 간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된 거예요. 난 지금 네가 녹음하는지 모르고 얘기했는데 회사 씹었는데 네가 녹음해서 녹취서 내면은 서운하죠. 많이 서운하게 그러면은 뒷담화는 하나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불법행위 된다는 거고 이때 판례가 한 말이 헌법 10조와 17조에서 보장하는 음성권이라는 게 있어요. 음성권이 뭐냐면 내가 말하는 내 목소리를 왜 네가 가져가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것이 노출되냐. 그리고 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물론 중요한 기본권이죠. 이게 침해돼서 비록 그 당시 대법원 판례는 아니었지만 이때 이미 제가 칼럼 막 쓴 거예요. 막 분기탱천해서 왜 TV에서 이거를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 범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맞지만 적법하다, 위법이 아니다, 불법이 아니다. 권장할 게 아닌데.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뭐라고 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어떻게 하면 녹취를 잘하는지 요령에 대해서 제가 칼럼을 쓰고 요즘은 남의 대화를 다 녹음하고 다니고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사회이기 때문이죠.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형사적인 부분이랑 미사적인 부분이 이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아까 말씀하신 케이스에도 형사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근로자가 녹음을 한 거 자체는. 그렇죠. 제출하는 것도 뭐 형사적으로 문제가 안 됐던 거고 네. 민사적으로 그 녹음을 당했던 사람한테 위자료를 줘야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회사에서 얼마나 불이익을 받겠어요, 사장님한테서. 그러니까 저 내 욕했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분명히 알고는 있겠지, 다 욕할 거라고 직원들이. 근데 그걸 명시적으로 욕한 거를 딱 알면은 그쵸. 좋은 조치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위자료를 주는 게 많은 건데 이건 어떤 생각이에요? 만약 소송의 당사자야. 내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근로자인데 회사 사장이랑 대화. 회사 사장과의 대화를 녹음한 거를 녹취록을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하면은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는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까요? 그건 뭐 거의 될 수가 없다고 보죠. 없을 것 같죠.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얘기를 잘하셨는데 좀 더 극단적으로 가보면 진짜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내가 폭행을 당하거나 성범죄를 당하거나 뭐 아니면 더 약하게 가도 뭐 성희롱적인 발언을 듣거나 이런 거를
이 문제를 삼으면 그런 인간들은 100% 잡아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모든 영화, 요즘 영화는 좀 제발 그런 쪽으로 결론 안 내렸으면 좋겠는데 맨날 결론이 녹음 파일. 빠밤하면서 법원에서 틀면은 막 당황해가지고 아니야 내가 아니야. 미안합니다. 약간 몰입했네요. 죄송합니다. 목소리를 갑자기 바꿔. 네네. 그래서 그때 갑자기 이성민의 목소리가 생각나서 저 요새 저보고 이성민 닮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닮아가고 있는 나이 것 들어 같은데요. 보이나요? 닮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성민 누구? 배우 이성민. 배우 나이 이성민. 있으신 분. 누구시지? 미생 나오시고 미생의 과장. 일생의 과장님. 그분 되게 인상 좋잖아요. 아니 그래도 근데 여기는 안 좋다고요? 왜 나 이성민 배우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좋은 사람 같이 맞아요. 네. 생겼잖아요. 나도 좋아해요. 네. 근데 싫으신가 봐. 네, 저는 뭐 저 그리고 제일 많이 듣는 게 요즘 황재성 닮았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어요. 닮았는데. 제일 싫어요 정말. 그랬으면 둥둥둥. 어쨌든요.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뭔 얘기하다 그랬죠? 돌아오시죠. 이게 까먹었잖아. 무슨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예. 영화에서. 맨날 너무 재미없어. 뭐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재미없지만 한 100번쯤 활용된 이유가 사회적인 약자가 피할 수 없는 그런 곤궁한 상태에서 공박한 상황에서 명백한 이거를 증거.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생각나는 게 영화 만드는 인간들이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게 근데 사실은 현실이 그렇거든. 그래서 맞아. 뭐 성범죄 피해자가 완전히 저 이상한 여자야 완전 무고죄를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게 엄청난 희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몰래 녹음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약간 결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공사에서 보면 하도급 관계에서 네. 뭐 뭔가 시키거든요. 위에 있는 회사가 밑에는 그치. 하청업체 시키는데 이렇게 하라고. 나중에 근데 잡아 떼는 거야. 그리고 잘못되면. 시켰던 과장은 퇴사했어. 외국에 갔어. 그러면 증거가 없잖아요. 우린 그렇게 시킨 적 없다. 근데 이제 하도급 증액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못 하는데 근데 만약 그게 녹음한 게 있단 말이에요. 과장이랑 대화를 녹음한 게 있다고 하면은 그럼 굉장히 좋은 증거 자료 되겠죠. 힘이 약한 사람 예. 입장에서는 너무 필요한 거죠.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봐야 돼? 이게 불법 행위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거 맞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 예. 사람 때려도 범죄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당한지 따져봐야 된다. 그렇죠. 저는 말씀하세요. 저는 사실은 나의 아저씨를 보고 나의 아저씨. 거기서는 그거 완전 저기서는 녹취 드라마지. 녹취 드라마인데 인생 드라마인데. 녹취가 되게 좀 감동적이기도 해요. 거기서는 묘하다.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나의 엄밀히 아저씨, 말하자면 나의 좀 아저씨 감동을 잘 얘기했다. 받고 녹취를 통해서 그거 진짜 묘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녹취를 다 공개하잖아요. 모든 녹취를. 이제 모르실 수도 네. 있어서 청취자분들이 그 아이유가 불법으로 녹취를 해가지고 이선균의 모든 대화를 다 들으면서 그냥 아예 이어폰 끼고 밥 먹고 이러면서 그냥 대화를 다 감상하는 듣잖아요. 거지. 그러다가 사랑에 빠지잖아요. 네, 사실. 그런 이성균과 다른 사람의 대화를. 그러니까 모든 이선균이 하는 이선균 대화. 휴대폰을 심어놨기 때문에 통화하고 드라마를 아직 안 봐가지고. 대화하고 모든 걸 다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안 되지. 되겠죠. 그거는 안 되겠죠. 바로 통신비를 보고 사랑에 빠질 거면 해. 그거는 범죄잖아요. 그거는 사실 아이유고 뭐 그냥 드라마니까 넘어갔지 죄송해요. 우리가. 제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요. 쓰레기 같은 짓이죠. 남의 근데 휴대폰을 하지만 모든 걸 다 듣는 건데. 씨.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별개로 명작입니다. 보세요. 빙작. 네, 나저씨는 명작입니다. 빙작. 그러니까 이런 문제야. 지금 대화 당사자 녹음이라는 게 통화 녹음 같은 건데 저 사람한테 하는 말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하는 말이고 그걸 그 사람이 대신 다시 듣기를 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거고 근데 했던 말이니까 그래서 그 측면에서 이제 이거를 그 사람이 어딘가 공개하는지의 문제지 사실은 그냥 단순히 녹음만 해서 그거를 누가 들을 가능성이 절대 없다면 그거는 문제 삼을 수는 없어요. 근데 녹음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과연 저게 누가 들을 가능성이 정말 없냐. 저 사람이 휴대폰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안함이 존재하는 거고 나의 아저씨는 대화를 녹음한 게 아니라 감청을 한 거예요. 감청소녀 아이유예요. 저는. 그래서 그거는 감성소녀가 아니고요. 감청소녀입니다. 그래서 감옥 가야 돼. 그거는 모든 남과의 대화를 떨어져서 다 듣고 녹음하는 거니까. 죄송해요. 잘못된 예시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예시가 너무 생각났어요. 너무 근데 적절했지. 네, 적절하다. 생각났어 갑자기. 아니 왜냐면 그게 왜 좋은 예시냐면 그거는 정말 가장 말도 안 되는 중죄예요. 중범죄인데. 그러니까 통화 녹음이 아니고 그냥 생활을, 여기에 예. 감성을 깔아놓은 거야. 폰에. 근데 그렇게 드라마에서 다루니까 그냥 또 이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 문제다. 네. 뭐 이런 아니 그 안에서는 이선균이 용서를 했으니까 아이유를. 네. 하지만 둘이 죄송해요. 연결은 안 돼. 아니 스포하지 맙시다. 스포하지 마. 봐야 되는데. 아. 근데 명작입니다. 앞 지금 얘기한 건 초반부터 녹음을 그래요? 하는 거라. 아 다행이다. 네.
너 마지막에 공개한다 그 얘기 사과해. 그거 스포야. 네, 잘라주세요. 하지만 끝난 드라마에 대해서는 스포는 없습니다. 니들이 봤어야죠. 그럼 빨리 잘하는 요령 가르쳐 주세요. 녹취 녹취 잘하는 요령. 요령 좀 그러니까 배워보게. 약간 지금까지 정리를 하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네. 녹취가. 예. 근데 정현석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소재일 수 있다. 네. 근데 뭐 제가 듣기에 따라서는 불법 행위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 네. 이 정도 정리하면 될까요? 그럼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러면 녹취를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이냐? 그거 진짜 잘하는 거 연기하려고요. 웃기긴 근데 한데 그 잘 못한 녹취 있잖아요. 이번에 손석희 사장이랑 그 김웅 씨랑 이게 얘기해도 되죠? 네, 이미 뭐 나와요. 그렇죠. 그분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폭행을 인정하라라고 계속 이렇게 한 그 녹음 영상. 영상도 있잖아요, 영상도 있고 녹음도 있죠. 근데 그게 진짜 잘못된 그 녹취에 그러니까 계속 유도를 하죠. 그러니까 때리셨죠? 뭐 행사셨죠? 하니까 뭐 계속 손석희 사장은 뭐 그래 뭐 그러면 인정할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인정이 될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들어도 안 될 것 같은데. 네. 답정너 아니에요, 답정너? 그렇죠. 뭐 프리랜서 기자분이 정현석 변호사님한테 강의를 듣고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면 뭐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우리 지금 내용 말고 기술적인 걸 얘기하는 기술적인 거. 저기 보통 사건을 하다 보면 의뢰인분들이 변호사님 제 녹취 다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해서 와요.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저희 이긴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들어보면 한 90% 정도는 그 결정적인 증거를 못 만들어. 못 써. 중요한 건 그런 게 짧지도 않아요. 3시간짜리야. 저는 무조건 어느 부분인지 특정해오지 않으면 전 안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그것도 3시간짜리는 녹취록도 한 1-20만 원 하잖아요. 훨씬 높죠. 그렇죠. 훨씬 넘어요. 전 싼 데를 알고 있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 좀 가르쳐주세요. 예, 거기 알겠습니다. 되게 싸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제 이름 돼야 돼요. 어쨌든 그리고요. 알겠습니다. 예. 뭔 얘기하고 있었지? 예. 그래서 막 발연기를 하는 거지. 막 계속 자기가 원하는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짜 선재가 말한 답정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고 그다음에 요즘 같은 시대에는 녹취할 거라는 걸 상당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 그때 내 돈 빌려갔지? 막 이런 식으로 10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사실 이자는 몇 프로에 뭐. 언제까지 갚았고 그때 이후는 못 갚았잖아 이렇게. 지금 뭐 맞아, 대본이 맞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아무도 안 넘어가고 또 심지어 넘어가도 지 혼자 떠들고 저쪽에서 응 이렇게 한 거 중에 실제 그런 판례가 있어요. 이게 긍정의 의미인지 예스의 의미는. 아니면 그냥 대화를 이끌어가는 뭐 진행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한 건지도 불확실하다는 거니까 제일 좋은 건 피녹음자 자기가 원하는 상대방의 입을 통해서 내용이 나오게 해야 되죠. 문장의 형태로. 문장의 형태로. 가장 대표적인 뭐 그런 거 있죠.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100만 원을 빌려간 증거가 없어. 현금으로 줬고. 그래서 너 100만 원 빌려갔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저쪽에서 긴장 타니까 네. 너 200만 원 언제 갚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100만 원인데? 왜 200만 원이야? 100만 원이지. 뭐 이런 식. 그러니까 가장 초보적인 요령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 약간 소년탐정 김전일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 학창 시절 이런 거 한번 해봤던 것 같은데. 전 아직 그럼 그 여자가 하얀 옷을 입고 있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 맞아. 내가 말 안 했는데 어떻게 알지 너는? 이렇게. 좀 약간 은근히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녹취라는 게. 그래서 뭐 그런 요령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일단 녹음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듣고 약간 말했듯이 답정너니까. 조급하니까. 네. 조급하니까. 본인은 성공했다 생각할 것 같다. 네, 그죠. 근데 들어보면 맨날 자기 혼자 얘기하고, 떠들어요. 근데 그게 한 90%가 그래요. 근데 사실 녹취 잘하는 요령은 술을 마시는 게 최고 아닌가요? 약간 취중 약간 진담을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음주 상태에서 대화는. 너무 많이 먹으면 좀 그런데 술을 좀 먹는 것도 괜찮겠네요. 거기 실제 술자리에서 녹음되는 게 뭐였냐면 강동원 나오는 거 뭐지? 빰빰빰빰빰빰빰 전우치? 검사회전. 검사회전에 보면은 그 강동원이 출소해가지고 황정민을 위해서 녹음할 때 그 용역 깡패에 대한 술자리에서 녹음되거든요. 그래, 걔가 많이 힘들었다 아이가 이런 식으로 해서 녹음하거든요. 그래서 술자리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만취한 게 아니면. 생각해보니까 녹음을 소재로 한 영화 상당히 많네요. 다 녹음이에요. 내부자들에서도 녹음하잖아요. 죽겠어요. 예. 내부자들은 녹화죠. 녹화? 녹음도 있고. 녹화죠. 예. 녹음도 있었나? 녹음도 있었나? 조승우가
근데 약간 그 흐름상 영화나 드라마에서 녹음이 잘 쓰일 수밖에 없는 게 사건이 전개가 이제 그러니까. 돈이 덜 들고 빨리 되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음성으로 하면은 그걸 사실은 좀 탈피해야 돼. 네. 녹음으로. 근데 이제 요즘은 다 안 쓰더라고요. 영화들도 좀 영민해져서. 그래서 뭐 정리를 하면 이게 다 정현석 변호사님이 쓰신 칼럼인데요. 아, 왜 저한테 돌리지 마세요. 첫 번째, 녹취로 얻어내야 할 진술 내용을 미리 정리하자. 아, 내가 그런 말 했어? 네. 아, 저 지금 안고 왔거든요. 제 칼럼이라고 해서. 그리고 두 번째, 상대방의 입에서 말이 나오게 할 기발한 방법들을 강구하자. 너무 창피하다. 이거 오늘 방송 취소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어디 그렇게 써 있으면 찾지를 못했어 지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대화하기에 나서라. 근데 일단 뭔가 피해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대답을 들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방법들을 강구해서 대화에 나서라. 뭐 이런 취지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상대방 입에서 나오게 하려면 바로 본론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주변 얘기들 전혀 다른 진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예를 들었던 대화를 우리 연기할 거예요, 김선욱 변호사랑. 한번 해보죠. 어디 있어요? 이제 이게 뭐 돈 빌려주는데 그때 빌려줄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돈을 빌려주면 야 내가 다음 달에 수출 큰 거 따내가지고 우리 회사에 돈 엄청 들어오거든 대금 그걸로 갚을게.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어. 예를 들어서 실제로 수출해서 대금이 들어올 건이 있었는데 있다고 말을 하고 돈을 빌려가서 그걸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완전 구라야. 망해가는 기업이야. 근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는 거를 내가 확보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는 지금 상대방 입에서 자기가 그 수출권이 있어서 돈이 들어온다는 말을 했었다라는 진술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연기할 거예요. 이거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죠. 네. 제가 녹취자 할게요. 그래요. 그럼 김선욱 변호사 해주실래요? 상대방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좀 해주세요. 근데 둘 다 목소리 비슷하잖아요. 그렇네. 그럼 근데 1번 기회 구별해 봅시다. 아, 오케이, 1번 오케이. 기회. 자, 이제 첫 번째 대화. 연기 잘해주세요. 김 사장님, 4월에 돈 빌려갈 때 다음 달 대금 1억 들어온다면서요. 아 그게 내가 그때는 어디 아파요? 어디 아파요? 뭐 맹장이 있어요, 맹장? 실패요. 근데 학교는 되게 잘한 게 이게 약간 되게 다급하게 화를 넣었어, 발연기를 그래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연인지 진짜 발연기를 해줘서 연기를 잘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시죠. 네, 다시 해주시죠. 이제 참으시고. 네. 첫 번째 대화 A입니다. 아 나 웃기다 진짜. 어색하다, 이거. 아 나 미치겠다. 김 사장님, 4월에 돈 빌려갈 때 다음 달 대금 1억 들어온다면서요. 아 그게 내가 그때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미국에 실내등 500개 수출한다고. 점점점. 똑바로 말씀하세요. 저 속이신 거예요? 아니 내가 그때 한 말은 꼭 그렇다고 말한 게 아니라 아,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대화 A. 그렇죠. 연기력은 이제 이거는 포기해야 안 될 것 되는 같아요. 거죠. 포기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김학희 기자가 추궁을 하니까 답을 안 하고 있죠. 자, 다음 김학희 기자가 이제 요령을 알아서 이제 대화하는 잘한 법을 케이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 사장님, 요즘도 조명 수출 괜찮아요? 요즘 좀 어렵네. 수출 등 주문이 거의 없어. 봄에 좋았잖아요. 미국 수출권 그 중동이었던 건가? 수중등이 뭐냐면 분수 같은 또 데서 실패했다. 어떡하지? 분수 같은 데서 물 속에서 켜지는 등이에요. 수중등. 오타가 아니고. 중동으로 읽었어. 다시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어차피 망한 것 같아. 녹취도 망하고 녹음도 망한 것 다 같아. 말하네요. 우리는 녹취는 못하겠다. 해주세요. 네. 대화 B 다시 다시 해주세요. 할게요. 네. 김 사장님, 요즘도 조명 수출 괜찮아요? 요즘 좀 어렵네. 수중 등 주문이 거의 없어. 봄에 좋았잖아요. 미국 수출권 수중등이었나? 아 그건 실내등이었지. 아 맞다, 실내등. 그 500개 오다 아, 그래. 죄송해요. 오다. 이거 더- 계속 해주세요. 네, 500개 오다 들어왔다고 하셨죠? 1억짜리. 응, 그렇지. 대금도 한 달이면 확실히 준대놓고 걔들은 왜 그런데요? 아 그러게 말이야. 자네한테 미안하게 됐어. 네, 이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녹취죠. 이것은 자연스럽게 잘한 예. 500개 오다가 있었고 1억이 확실히 준다 그랬던 것들이 거의 이제 좀 녹취에 담겨 있기 때문에 어쨌든 두 분 요번 기회를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좀 구별했으면 아 좋겠네요. 연기는 안 되겠다. 근데 좀 달라 보여요 목소리가 듣다 보니까. 좀 다르죠? 네, 확실히 달라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네. 네, 그렇습니다. 추궁을 하지 말라는 게 핵심인가? 이게 추궁을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지금 저도 지금 보다 보니까 그죠. 직접적인 추궁하면 답을 피해. 너 나한테 100만 원 빌려갔던 거 왜 안 줘? 그러니까 완성된 문장으로 질문하는 게 제일 최악이야. 그리고 너무 녹취 같으니까. 어. 너무 녹취 같으니까 더 멀어지고
또 무섭게 나오고 대립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면 이쪽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요즘 근황을 좀 근황 토크를 좀 하면서 돈 들어왔어? 뭐 이렇게 다른 시작하냐? 얘기 한참 하다가 근데 엄마한테 혼나는 것 같아요. 약간 너가 잘못한 게 뭐야? 잘못한 경우. 잘못했어 안 했어? 근데 이제 두 번째 대화 같은 경우는 다른 건을 얘기를 하다가 네. 이번 건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왔기 때문에 좀 낫지 않았을까라고 이런 대본이 있네요. 네. 아 정리해야겠다. 네, 이게 좀 사회적인 주제가 아니다 보니까 좀 어색하네요 오늘. 근데 이런 내용도 많이 앞으로 다룹시다. 아까 낙태 얘기도 하셨는데. 네, 뭐 집중 탐구 주제 좀 고민을 많이 하는데 뭐 이슈 따라가는 것도 좀 하고 네네. 이런 것도 가끔씩 하는 게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죠. 네. 이슈도 했다가 그리고 그런 사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댓글이었는지 메일이었는지 그 양승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관심이 있는 사람도 많고 또 그런 내용들을 다뤄주셔서 고맙고 네. 많이 다뤄주시고 힘 오늘- 얻었어요. 맞아요. 예. 지난주 방송할 때 양승태 관심 없는 것 같다고 제가 기죽었었잖아요. 슬퍼했는데. 근데 약간 댓글도 달아주시고 메일로도 그러니까. 양승태 많이 다뤄주세요. 그 원하는 사람 많습니다. 뭐 나 약간 소름 돋았어 지금. 네? 그래서 난 아까 너 연기할 때도 소름 좀 돋았거든. 죄송합니다. 그래서 약간 중요한 시점마다 저거는 남들 안 하니까 우리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그런 걸 알아주시는 우리가 지음이라 그래서 그죠? 그런 걸 알아주는 청취자가 있는 한 최종 의견은 고고띵 더 계속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트 누르시고 댓글 네. 다시고. 자연스럽게 마무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메일 주소 한 번만 소개해 주실래요? 오늘 안 저희 했네요. 메일 주소는요. 최종 의견 최종할 때 final final sbs.co.kr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에 소개가 됐네요. 좀 안타까운 게 아까 두 분 연기할 때 네. 다들 끊었을 것 같아가지고 메일 주소를 내 재밌지 지인 않았을까? 아니 내 지인이었으면 난 껐어.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모르는 사람이면 듣는데 최근 아는 녹음한 것 사람이면 중에 껐어. 제일 저는 재밌었고요. 하지만 청취자들은 지금 손이 안 펴지는 상태일 거예요. 손이 완전히 오그라들죠. 오그라들어서. 나도 오글거린다. 두 분은 재밌네. 직업을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맞아. 변호사 연기가 중요한데? 기자도 연기가 중요하지 않나요? 연기는 필요 없어요. 아 그런가요? 마지막으로 공지 하나만 하고 저희 방송 마무리할게요. 네. 저희가 다음 주 방송은 아무래도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다음 피곤해서요. 그래서 쉬는 것 같이 좀 보여요. 피곤하긴 해. 다음 주에 아무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연기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폰을 못 저희가 태워가지고. 보통 수요일 목요일에 녹음을 뭐 주로 하는데 다음 주 수 목이 북미 정상회담이 있더라고요. 네. 예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그쪽에 일을 좀 해야 될 것 1분 같아요. 대기조로 계시는 건가요? 뭐 5분 대기조처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리고 좀 예고를 하자면 그 라이브로 할 예정입니다. 비디오 진짜요? 머그에서 아 진짜? 네 누구랑 해요, 라이브로 누구랑? 진송민 기자와 함께 진송민? 네 기자와 함께 북미 정상회담 라이브를 할 남자분이겠네요. 남자분 한 분, 여자분 예정입니다. 한 분. 네. 많이 봐주세요. 네, 많이 봐주세요. 아, 네. 최종 의견 비디오 대신에. 먹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네. 북미 정상회담 하는 날에 비디오 먹에서 라이브 방송을 계속하는 거죠. 네, 비먹. 네, 선재 아나운서가 비먹. 와. 진행자신 거지. 박수 한번. 아 진행자 아닌 것 같은데요? 게스트예요? 패널. 패널. 그러니까 참견인. 그래서 네. 전지적. 네. 다음 주에는 한 주 쉬고요. 도저히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서 다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분들 별로 관심도 없는데 괜히 쉬어야 되네. 알겠습니다. 쉬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